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그때가 좋았을 수도 있지. 노정열 손병희의 노발대발. 뭐든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끝내주는 여자와 잘 빠진 차, 탄탄한 몸의 저기 노정열 씨, 예. 소시적인 말하기 대회 가서 그 상 받은 적이 있었다고요? 그게 어떤 얘기였죠? 뭐 말하기 대 그 웅변대회 아니었나요? 웅변대회? 예. 아무튼 뭐 웅변도 그런 말의 스피치 일종. 하여튼 그런 거에 나가서 뭐 상 받았다. 예. 예, 소시적이 그랬었다 그랬는데. 뭐 웅변대 상은 누구나 받는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 한 번씩은 그림 그리기 대회 왜 최우수 그랑프리 말고 왜 입선? 네, 그거는 그렇군요. 다 남발되는 거지만 아하. 그래도 웅변대회는 그래도 한두 번쯤은 다 입선 경험이 있지 않나 싶고 그거보다는 이제 오락 시간에 사회를 보거나 소풍 가서 오락부장으로 사회를 봤죠. 그렇군요. 예, 예. 많은 개그맨들이 그런 오락부장 출신이긴 합니다만. 맞아요. 근데 어떤 예를 들면 전유성 씨 같은 경우는 그 특유 어눌한 말투. 아이디어맨이죠. 예, 그런 기획력과 창의력이 좋으신. 예. 어눌한 말투가 개그맨의 그런 창의력, 기획력 이것으로 자기 생명을 길게 이어나갔습니다만 네. 개그맨으로서는 좀 어눌한 그런 뭐 말투가 트레이드마크였는데 그런 거와 달리 그 노정열 씨는 정확한 워딩 네. 그리고 정확한 발음 이런 것이 큰 강점 아니겠습니까? 강점 같지는 않고요. 그래요? 물론 이제 시사 풍자나 시사 토크 프로그램 진행할 때는 도움이 되는데 일반 연기를 하거나 우리 저 가수들이 퍼포먼스나 그 노래할 때 뭐 발음이 똑바로 들어서 노래가 잘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개성과 매력으로 어필해야지만 대중들에게 또 어떤 평론가들에게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것처럼 저희도 개그를 칠 때나 연기를 할 때는 꼭 뭐 정확한 워딩이나 발음이 좋다고 그래서 호평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히려 웃음을 준다는 건 약간 허투루 보이기도 하고 예. 뭐 사투리가 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진행을 할 때는 사투리 안 쓰고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버전인데 네네. 뭐 대통령들도 조금 이따 모실 YS나 또 다음 기회에 모실 뭐 DJ나 이런 분들은 다 전라도 또 경상도 또 JP 충청도 이런 그 지역 사투리들이 배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몰입을 해서 일부러라도 사투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정치인들은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거의 그렇죠. 예, 그분들은 정확한 표현 그리고 정확한 발음 이런 것이 좀 요구되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래요. 이게 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인데 네. 그 정도의 수준이면 3선이나 4선, 다선급 의원 네. 혹은 원내 대변인이나 사무총장이나 혹은 당 대표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그 이상 예를 들면 역사의 부름을 받고 공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도 있고 물론 부정선거에 의한 예. 대통령도 있지만 그것도 뭐 운이라고 치고 예. 자기만의 고유한 색깔과 개성과 심지어 지역색을 포함해서 자신만의 개성이 없으면 그 위끝까지는 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 회장도 하고 그 국민당 대표도 하고 3등 하긴 했지만 그래도 대권까지 간 이유가 네. 뭐 그 사람이 발음이 좋거나 아나운서 같거나 명료하거나 이게 아니라 한마디 툭 떠지는데 거기에 임팩트가 있는 거죠. 외래어로 따지자면 한마디로 거기에 요즘 젊은이 말하면 포스가 느껴지고 거기에 개성이 담겨. 예를 들면 해보기나 했어. 이게 그냥 시쳇말 저작거리의 말 같지만 여기 안에 정주영 표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거기엔 장단점이 물론 담겨져 있지만 장단점이 있다. 네. 예. 그렇지만 그 지금 역사상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그 발음 때문에 네. 개그의 소재가 된 그 YS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렇죠. 예. YS는 뭐 한도 끝도 없는데 실제로 이제 중모음이나 복모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이제 왜 그랬니? 그죠? 예. 견헌 이런 거 할 때 헌 이런 거 발음도 어렵잖아요. 예. 예를 들면 확실히라고 할 때 서튼니 예. 확실히 발음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단모음화로 처리되죠. 확실히 발음을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간편하잖아요. 본모음이나 중모음보다는 단모음으로 하면 입이 편하거든요. 네. 확실히 확실해라.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다음에 위대한 그래야 되는데 예. 그냥 이로 처리해버리죠. 예. 이대한. 굉장히 가벼워요. 근데 다 알아들으니까 YS 표만에 실제 화법이 됐고 어디 가도 YS는 그 화법과 그 발음 때문에 눈에 띄게 되고 물론 곤욕도 겪었습니다. 실제 농담이 아니라 네네. 제주도에 가서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워낙 관광 특구니까 네네. 관광 특별도시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관광이 발음이 사실 일반 사람들은 쉬운데 YS한테는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하. 이 YS를 찍어주시면 제주도를 확실히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외무부 장관 후보가 네.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이제 당선될 걸 대비해서 몇몇 장관급 후보들을 꾸려서 다니잖아요. 네네. 유세단으로. 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이런 그 인물군이 있다는 거를 자랑하기도 할 겸해서 예, 예. 섀도우 캐비넷. 섀도우 캐비넷. 아직 네. 저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당선되면 이 사람들을 네. 나의 사람으로 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 그 외무부 장관 후보가 자꾸 발음을 안 좋으니까 저 후보님 발음을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관광입니다. 관광. 관광. 강간이 아니라 쉴 데 없는 소리. 그래. 강간. 아니, 강간이 아니고 관광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광. 예. 아, 되십니다. 이제 해보십시오. 강간. 그래서 외무장관은 애무나 잘해라고 하도 했더니. 뭐 하니까 쓸데하면서 니네 애무나 잘해. 하라는 애무나 잘하지. 뭐 쓸데없이 말 가지고 꼬투리 잡나 있대. 그게 말이죠. 그 남방의 언어들은 복모음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본의 언어도 보면은 일본 말에 보면 복모음이 별로 없는데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그러나 북쪽은 복모음이 많이 발달해 있고 사실 중국말 같은 경우는 훨씬 발음이 더 복잡하잖아요. 사성까지 있고 뭐 그죠? 네, 네, 뭐 예, 이러는 건데 그것은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언어 습관이 맞아요. 있게 된 건데 네, 네. 다만 이제 정치 지도자니까 또 YS 특유의 그런 이미지랑 겹쳐서 네, 뭐 개그의 소재가 되긴 본인이 했습니다만 근데 생김새도 굉장히 뭐 폄하하거나 이렇게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친근하고 동물 같으면 재밌잖아요. 아니 그 젊었을 때는 정말 미남이었어요. 그랬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기룡우 씨가 옛날에 맞아. MBC 그 예. 드라마 할 때 거의 기룡우 씨가 있었어요. 길용우 씨가 나중에 서인석 씨인가 그분도 좀 하시고 그랬었는데 서인석 씨가 예, 하여튼 잘생겼어요. 젊었을 땐 그랬는데 갈수록 이제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지고 그러면서 오리를 닮았다. 발음도 깨깨깨까니까 뭐 그런 그 애칭 아닌 별칭이 DJ와 YS 젊었을 때 보면 정말 멋있는 그 외모도 출중한 그런 그 돌이켜보면 참 풍은아들이었고 네네. 박정희 전두환에 맞서서 그래도 싸울 땐 싸울 줄 아는 네. 그런 뭐 한때 민주투사라는 별명이 두 김에게 있었지만 YS에 얽힌 그 어록이나 그 화법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실제로 민자당이라고 네네. 90년도 합당하면서 대표 최고위원이 됐잖아요. 예. 이때 이제 야권한테 자꾸 밀리니까 이제 잠실 실내체육관에 수많은 당원 동지들 모여놓고 네. YS가 그 당원 동지들에게 그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호소합니다. 네네네. 예, 당원 동지 여러분, 네. 지금 우리 민자당이 이깁니다. 확실히 이깁니다. 박수가 막. 네. 와. 김영삼. 네, 알고 보니까 김영삼. 예. 위기입니다인데 발음이 이깁니다로 가가지고 위기입니다라고 해서 네. 그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깁니다. 이깁니다. 하니까. 확실히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 뭐 그러니까 위와 이게 완전히 한 끗 차이인데 끝은 정반대로 가잖아요.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이건 농담인데 네. 워낙 그 이전까지는 이 농담이 아니고 그 실제 상황이었고 반 이상 진담이 담겨 있는 네, 네. 것이고 네. 이거는 이제 완전히 농담인데 농담인데 이 YS의 성정이나 캐릭터를 엿볼 수 있는 그 개그들이에요. 네. 아시는 분도 아실 테고 공중파 방송에서는 잘 못하는 건데 워낙 깜짝 쇼를 좋아했고 본인이 젊었을 때부터 워낙 그 다선급의 구선위원이잖아요, 이분은. 아유, 구선이요? 와. 구선. 죽인다. 아이고. 그러니까 JP가 8선까지 했었나요? JP도 마지막 한국까지 한번 검색해 볼 텐데. 아무튼 예, 그러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튼 1등입니다. 네. 예. 공동 1등이든지 아니면 1등이든지 네네. 9선까지 했으니까. 네. 워낙 유명하고 이제
26살 최연소 당선될 때부터 워낙 각광을 받던 젊은 정치인이다 보니까 사실 본인도 모르게 이제 쇼맨십이나 인기에 대한 그 감각, 좋은 말로, 네. 나쁜 말로는 인기에 영합하는 뭐 네. 어느 정치인이든 그렇게 크고 작은 간에 인기를 그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없었지만 네, 그리고 네. 신경 안 써서도 안 되지만 네. 그래서 이제 나온 말이 그거 아니었어요. 당시에 노동부 장관을 뽑아야 되는데 안 뽑으니까 네. 예. 아야스한테 기자들이 다음 노동부 장관 누구 뽑습니까?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건 절대로 말할 수 없다.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난 다음에 네. 인재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예. 이인재 씨가 됐잖아요. 인재는 내가 말할 수 있다, 야. 네. 깜짝 놀랄만한 인사. 당시에 40대 저 노동부 장관 이인재 장관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인재 총망받던 예, 장관. 이인재 씨가 그때 인기가 꽤 높았죠. 그럼요. 예. 젊어 보이고 리틀 박정희라는 그 다부진 체격의 그 목소리도 인재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네. 굉장히 그 각광받았으나 권력에만 욕심이 많았던 그래요. 미천이 바닥이 났을 때 그랬던 그렇습니다. 한때 근데 잘만 가꿨으면 네네. 이인재 대서론도 있었고 뭐 3등도 했었고 이랬기 때문에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아마 이인재 의원만큼 그렇게 많이 당적을 옮긴 의원이 또 없죠. 그렇습니다. 이미지 갖고서는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인재도 보여줬고 물론 오세훈 같은 인물도 보여줬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또 네. 총리가 누군지 모르는데 총리 후보는 누굽니까? 야, 그거 어떻게 말하냐? 야. 그것만은 내가 절대 말할 수 없다. 고건 총리 됐잖아요. 본인도 모르게 네. 이렇게 입에서 나왔다. 사실 그 행정 경험이나 그런 능력으로만 보면은 지금 고건 씨는 정말 달인이었죠. 뭐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데 예. 일종의 그 관리형 리더죠. 그렇죠. 네. 예. 그 관리형 리더 위에 바로 국민의 영향이나 역사 의식을 담은 비전과 철학이 더 한 단계까지 나가는 사람이 정치적 판단까지 하는 정치적 리더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뭐 고건 총리가 본인도 잘 아셨겠지만 어떤 여야 소위 뭐 진보 좌우 통틀어서 서울시장과 각종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인적 물적 자원을 잘 활용해서 최적의 그 옵티멀한 결과를 낼 줄 아는 그 정도의 리더로. 네네. 뭐 그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만요. 네. 네. 사실은 그 김영삼 씨의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는 그 돌파력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민자당 승부수를 던질 때 던지는. 승부수를 던져서 민자당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그 신군부에 그 가로막히니까 청와대에서 실제로 노태우, 김복동, 박철원 이런 실세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재떨이를 던졌대요. 재떨이를 던지고 바로 그 길로 부산으로 갔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결국은 대선 후보의 자격. 그러니까 그때 민자당을 깰 결심까지 하고 여차하면 DJ에 밀어주겠다라는 생각까지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에 위기를 느낀 신군부들이 그러니까 배짱 싸움에서 진 거예요. 배짱 싸움에서 오히려 그 군부들을 찜짜 먹은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 그 후보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 그 문민정부라는 이름으로 그 별칭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 93년도 2월 25일이에요. 93년. 92년도 12월 달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네. 그때 그 국회의사당 앞들에서 열린 그 취임사에서 YS가 한 멘션은 이렇습니다. 마침내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이 땅에 세웠습니다. 이렇게 국민이란 말, 국민의 정부가 사실 취임사에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DJ의 그 정부가 국민의 정부로 불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참여정부, 실용정부, 창조정부까지 왔지만,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라는 타이틀은 얻지 못했어요. 왜? 말씀하신 대로 군부의 후계자였던 노태우 대통령의 민정당과 또 충청을 맹주로 했던 JP의 신민주공화당, 네. 그 구 세력과 뭐 좋은 말로 힘을 합치고 나쁜 말로 야합을 해서 네네. 3당 합당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문민정부라 가지 그거를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라고 하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네. 물론 그것은 우린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뭐 생각은 자유입니다. 저는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네. 제가 군대에 갔을 때인데 군대 가고는 1월 달이었어요. 그 12월 달까지는 바닥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고 1월 달이 되면서 제가 그 일병이 됐거든요. 예. 일병이 되면서 침상으로 올라와서 침상을 닦을 수 있는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청소 보직이 있어요. 쫄병 때는 바닥을 쓸어야 되고
밑에 쫄병이 생기면 바로 위에 가서 침상을 닦는데. 정말 바닥부터 올라오는군요. 예, 그래서 바닥이라 그랬어요. 바닥 그리고 침상인데 침상 짬밥이 되고 침상 막 닦고 있고 관물대 정리하고 이렇게 있는데 노태우가 연설을 하는데 양쪽에 JP랑 YS가 그래요. 서 있는 거예요. 셋이 버티고 있는. 예. 저 무슨 5.16 쿠데타 할 때 박정희 소장 옆에 그 선글라스 옆에 있던 그게 박종규랑 차지철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 모양과는 좀 다른 버전으로. 예. 양복 딱 입고 셋이 섰던. 그렇지만 90년 1월이죠. 예. 1월이었고 대학교 2학년 YS도 그렇고 JP도 그렇고 다소곳한 자세로 부동자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근데 삼당 합당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걸레질 하다가 너무 놀래갖고는 걸레질 멈췄거든요. 오늘 저희는 3당을 합당하기로 그래 결의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세 사람이 서 있던. 그래서 잠깐 걸레질 멈춘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고참이 지나가다 이 쉐기가 빠져갖고는 뒤통수 맞았죠. 예, 그래서 아픈 기억이군요. 아픈 기억입니다. 예. 그러니까 뒤통수 맞은 기억입니다. 참 3당 합당이 이렇게 먼 거리까지 뒤통수 치네요. 그럼요. 리모트 컨트롤이네요. 깜짝 놀랐어요. 예. 뭐 역사의 평가가 여러 가지지만 호랑이를 잡기에 호랑이 굴로 갔다는 그런 비유가 당시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가 호랑이가 됐죠. 그렇죠. 네. 예. 그런 겁니다. 사실 전두환 그 신군부 때 가택연금을 당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실제 2년 동안 정치활동도 금지가 당했고 네. 또 83년도 한참 그 5공화국 중간에 5월 18일부터 6월 9일까지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도 하긴 했고 그렇습니다. 그랬던 우리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때 보면은 YS가 그 흰머리가 많았고 수염도 흰 수염도 깎지 않은 상태로 지사 투사 같은 풍모가 있었어요 그때는. 예,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 될 때 그리고 그럴 때 뭐 염색을 하고 나타난 겁니다만 네. 이미 그때도 상당히 흰머리가 많았어요. 네. 네. 근데 때 주요 정치인으로서 단식 투쟁을 통해서 그 국면을 돌파한 것이죠. 원래 그 경남 거제 출신이고 네. 6.25 때 한창인 그 전란의 와중에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고 하는데, 네네네. 당시에 뭐 얼마만큼의 물론 그 동네에서는 저 스마트한, 네네. 뭐 머리가 아둔했던 분이 아니었던 건 분명한데,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선 되게 좀 엉뚱한 일을 많이 해서 네. 되게 개그의 소재가 되기도 했고, 이제 이건 또 개그입니다만, 네. 이제 또 서울대 출신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이제 영어 좀 할 줄 알고 부자가진들이 보니까 자꾸 영어를 너무 남발해도 안 되지만 연설이나 이렇게 회의할 때는 대통령은 자기 나라 말 쓰고 옆에 통역사나 네네. 동시통역기가 해주면 되는데 그래도 식사 때나 이런 때는 사실 이제 공통 언어인 글로벌 랭귀지인 영어를 쓸 필요는 좀 있잖아요. 네, 예. 사적인 자리 내지는 비공식 회담이 아닌 자리. 네. 근데 영어를 안 하고 계속 문부담이니까 부자진들이 각하 저기 한미 관계를 위해서 클린턴 각하 만난 것도 여러 번인데 좀 영어로 그냥 가볍게 인사를 건네십시오. 네. 별로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쓸데없는 야 코리아 프레지던트가 야 한국말 해야지 마 영어를 쓰나. 그래도 멋지네요. 네. 코리안 프레지던트가 한국말 써야지. 그래도 저 그렇죠. 일본말 자꾸 쓰라 그러면 야마돌죠. 뭐요? 일본말 자꾸 쓰지 말라 그러면 야마돌죠. 걘또한 소리 진짜. 후르꾸도 아니고 왜 그래요 진짜 쌈말같이. 농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 국민TV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래 한번 해봐. 예, 각하 별거 없습니다. 뭐 쉬운 기본 영어입니다. 그냥 클린턴 각하를 만나시면 웃는 낯으로 예. How are you 이렇게 어떻게 지내십니까? 딱 야, 그게 초등학교 1학년도 아는 거 아이가. 그렇습니다. 쉬운 영어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각하. 그래? 알았다. 옆에 붙어가지고 이제 연습을 시켰어요. How are you? 그러면 저쪽에서 아마 very fine, thanks, how about you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굉장히 빨리 지나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웃는 낯으로 me too 하십시오. 거의 정형화된 겁니다. 그래서 야 굉장히 쉽다 야 나를 몰라보고 그래서 연습했습니다. 옆에 이제 연설 비서관이 붙어가지고 How are you? 어쩌고저쩌고 좋은 말 나오면 me too. How are you? Me too. How are you? Me too.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아셈 정상회담을 하러 딱 만났는데 복도에서 클린턴 각하가 딱 걸어오니까 YS가 웃으면서 영어로 인사를 던집니다. Who are you? 황당하잖아요. 한미관계에 그동안 정상회담도 엄청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클린턴 아메리칸 프레지던트도 코리안 프레지던트가 나한테 쪼크를 던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웃으려고 자기도 예. I'm Hillary's husband. YS가 me too. 이래가지고 한미관계 썰렁했다는 농담입니다. 농담이죠.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우스웠던. 사실 결기 넘치는 야당 투사였다가
산당합당을 통해서 보수 대연합을 이뤄내고 거기서 그 불안한 입지를 투겨 돌파력으로 돌파해서 대선 후보 그리고 끝내는 승리를 거머쥐었어요. 그 소시적에 미래 대통령이라는 그런 그래요, 글을 써놓고 공부방에다가 권력 의지가 대단했던 거예요. 네, 네. 예.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실현이 됐고요. 네. 사실 아쉬운 거는 역사에 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가정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늘 그런 비슷한 대목들이 반복되고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DJP 연합이라든가 또 정몽준 노무현 후보의 어떤 단일화 승부 카드라든가 네. 그리고 지난번에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어떤 단일화 과정이라든가 예. 바로 또 내후년에 어떤 야권의 대선 지형이 어떻게 될까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늘 교훈으로 삼고 벤치마킹 해야 되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역사에. 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87년 그 6월 항쟁의 그 결과물이 네. 부정선거도 있고 별의별 수를 다 썼겠지만 그래도 지난번 잠깐 말씀하신 게 DJ가 나중에 그때 내가라도 먼저 양보해야 할 거이라고 회고했다는 예, 돌아가시기 전에. 예. 네. 그러니까 당시에 1로 3김 시대에 노태우 그 민정당과 나머지 뭐 JP는 세력은 있었으나 당선권은 아니었잖아요. 네. 여론조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충청도의 그 전체 유권자 수도 그렇고. 네. 결국에는 DJ나 YS나 DJ로 가는 것이 역사적 소명이었고 5년이라는 기간이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예. 그때 DJ YS가 어떤 방식으로든 단일화를 해서 한 사람만 나왔으면 네. 글쎄 어떤 부정선거까지 감행됐을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라는 게 있는 건데 그렇죠. 노태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없었다. 그러나 둘이 그렇게 갈라지는 바람에 정확하게 표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때 그 신군부에서 그리고 정보기관에서 쟤네 둘이 단합할 리가 없다. 그리고 단합하더라도 우리가 분열시키겠다. 그래서 3자 필승, 책동을 다 세워놨겠죠. 예, 3자 필승 구도를 가져가고는 결국 그 직선제도 수용을 하고 대선을 치렀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진 얘기들이잖아요. 아니, 그 정도야 당연히 대비하기 있어야겠죠. 예, 그러나 결국은 YS, DJ 서로 다른 정치 스타일 그리고 기반도 다릅니다만 특히 지역 기반이 다르고. 예. 근데 그런 게 지역 감정을 더 공고하고 온전하게 되는 나쁜 계기가 됐잖아요. 물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군부라고는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외세 의존 대통령이었던 네. 아주 친미였던 대통령. 네. 그리고 친일 청산을 안 했던 대통령이라면 네. 나머지 3명의 대통령은 다 육사 선후배 3분이 이렇게 군부 통치를 해왔는데 네, 네. 이걸 끝낼 수 있었던 절호의 찬스가 87년도 겨울에 아마 지금 돌이켜봐도 YS가 먼저 했던 것이 네. 조금이나마 여론이 경상도가 또 인구가 많고요.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만 그때는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자는 그 열망이 너무 강했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DJ가 그 진보적인 색채를 보인 건 사실이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보수대연합으로 가서 문민정부를 탄생시키긴 했습니다만 결코 뭐 몇 가지 개혁적인 조치 외에는 진보적이라고 볼 수 없는 YS의 성향. 이렇게 얘기하면 좀 YS 측에서는 반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박정희에게 반대했다는 그것 말고 진보적인 측면이 얼마큼이나 있었는가. 그러니까 예. 정책의 어떤 컨텐츠나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제 형식적 민주주의나 시민적 민주주의, 네네. 제도적 민주주의 자체도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이 있던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철권 군부 통치에 대항해서 시민적 민주주의의 어떤 형식적 민주주의 몇 가지들을 얻어내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DJ와 YS의 공인 것이고. 예, 영남과 호남을 대표하는 양대 예. 산맥. 예. 하지만 그때 그 결과적으로는 DJ가 그때 양보를 했어야 되는데라고 후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운동권도 제야 세력도 분열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그 이전까지의 단일 대우는 영원히 찾아볼 수 없게 만드는 네. 그런 분열. 85년도에는 저 DJ와 함께 민추협이라고 그러죠. 아이, 그렇죠. 민주화 추진협의 공동의장직을 맡았었는데 이때는 정말 그 찰떡궁합이라고 하나요? 서로 그냥 사귀는 사람과 같은 그런 흐뭇한 장면들이 많이 이렇게 연출이 되는
길을 걸어가다가도 어디 가요? 그러면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다시 헤어지기도 하고 그랬었던. 예, 김상현 전 의원이 민취협을 누굽니까? 국내에서 그 DJ를 대신해서 이끌다가 실제로 귀국을 한 다음에 DJ가 YS와 쌍두마차로 실질적으로 이끌게 되었고 또 신민당을 그래서 내오게 되고 거기에 미안하지만 바지사장 비슷하게 있었던 뭡니까? 누구야? 돌아가신 분이죠? 네네. 이민우. 예, 이민우 쪽. 네네. 이분이 사쿠라 같은 이민우 구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몰락을 자초했던. 예.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예. 지금은 잊혀진 말입니다만 당시 한국병을 고치기 위해서 신한국 당도 있었고 신한국을 만들겠다는 말 기억나시죠? 네, 신한국. 예, 네. 새로운 한국. 네네. 그때 YS 취임의 그 3대 국정 당면과제가 바로 부정부패 척결과 경제 회복, 국가 기강 확립인데 네. 돌이켜보면 거의 잘 못됐던 5년을 지나 보면 물론 YS만이 5년 동안 잘했어도 이미 45년 해방 이후에 쌓여있던 네. 뭐 그 전까지 또 가보자면 일제 35년까지 포함해서 네. 대한민국에 요즘 말로 적폐가 쌓여왔던 것이 터졌던 것이 아마 이때 문민정부 5년 동안에 참 사건 사고 많았잖아요. 자, 그럼 의미에서 우리 음악 듣고 와서 뭐가 과연 떠오르시나요? 갔다 와서 대통령으로서 YS 재임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지금 이 방송 내용들이 새로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전직 대통령들을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소환해서 방담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S 하면은 사실 초창기에 그래도 업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금융실명제, 예. 하나회 척결,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가장 대중들에게 상당히 신선한 좋은 충격이었던. 그렇죠. 네. 이거는 YS식으로 하지 않았으면은 힘들었던. 네. 네. 전광석화 같이 했다는. 전광석화까지처럼. 네. 네. 왜냐하면 미리 알려지기 시작하면 김이 빠지고. 또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특히 우리나라 군부의 가장 큰 적폐 중에 하나, 특히 지역 감정과 이상하게 격탁이 되면서 더 나빠졌던 게 하나였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경상도 출신 군인들이. 예. 그 육사 시절에 북극성회가 모태가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것도 1961년 5.16 쿠데타 때 육사 생도들의 지지 시위를 이끌어내면서 박정희 눈에 든 그런 전두환. 네. 전두환과 그 동기생들이 주축이 되었던 하나회. 예. 박정희가 암묵적으로 뒤를 봐주고 키워준 거죠. 예. 그 하나가 돼가지고 얼마나 하나로 해먹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군대 내 사조직은 원래 금지되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예, 엄격하게 금지되는 실정법도 건데. 위반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네. 그런데 보란 듯이 무시하고 국정을 나중에 농단하게 되는. 농담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박정희의 육체적 생명은 끊어졌지만 박정희의 정신이랄까요? 박정희의 적자들은 바로 신군부 하나회가 중심이 돼서 다시 이어지게 만드는. 우리가 그래서 개그 칠 때 신한국 신군부 할 때 그 신자를 네. 새로울 신자 안 쓰고 매울 신이나 영어로 원제할 때 SIN 네네네. 씬 군부나 씬 한국이라고 이렇게 풍자한 적이 있지만 네. 일단은 아까도 말했지만 YS의 공이랄까 업적이란 것은 한때 박정희 전두환 군부에 대항해서 싸웠다는 것. 네. 그때 민주의 가치는 시민적 민주주의 형식적 제도적인 기본적인 여건들을 갖추기 위한 노력. 네. 중요했죠. 예. 그러나 이제 역시 돌이켜보면 아무리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 전 정부에게 과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5년이라는 기간에 다 할 수는 없어도 차근차근 경제 민주화를 위한 조치들이나 정경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 네. 기본적인 것들을 내용적으로라도 실질적 민주주의적인 것들을 해 나갔었어야 되는데 네. 그때 더 공고화되고 온전히 유지가 되면서 터진 게 그 유명한 IMF 사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5년 동안 잘못한 건 아니지만 5년 동안 하나회 척결이나 금융실명제 같이 전격적인 개혁 조치를 단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무 정경유착 또 대기업 위주였던 네. 대한민국의 경제를 네. 방향을
조금씩 연착륙시키던가 선회하던가 가치관의 변화를 그때 이끌었어야 되는데 그 시기 놓치니까 IMF 터지고 나면 사실은 국민의 정부 5년 중에서 3년 정도는 사실 주권이 우리나라에게는 있지만 네. IMF가 상당히 국내 정책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던 이미 우리는 저당 잡힌 거였었거든요. 미안하지만 그 YS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에 대해서는 좀 무식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무식하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도 무식해서 경제를 잘하는 전문가들을 물론 삼절하는 호황의 기반도 있었지만 무식하면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거든요. 그 박재익 씨 있었거든요. 네. 예. 아 김재익. 김재익. 예, 김재익 맞습니다. 오래 했었죠. 예, 박재익은 제 후배 이름이고 아 깜짝 놀랐네. 예. 김재익 그 경제수석 비서관인가요? 정식 명칭 예. 근데 그분이 아웅산 사건 때 83년인가요? 그때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기용을 해서 전두환의 그 경제 정책을 위반하게 하고 상당히 그 세계적인 석학이기도 했었고 성공을 사실 거둔 부분이 있거든요. 예. YS가 항상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 그래서 조깅에 열중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머리를 잘 빌려야 되는데 그 실패한 거죠. 그래요, 맞아요. 예. 그게 미리미리 대비를 했었어야 되고 국제사회에서도 경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제가 그 터지기 3개월 전에 인도로 왕호천 축국전이라고 해초 스님 그 여행기 따라서 무전 배낭여행을 3개월 90일 동안 했었잖아요. 그게 방송에도 나왔고 SBS 프로그램으로 예, 맞습니다. 한 3달 나갔었는데 예, 예능 프로그램 한 코너로 나갔었습니다. 이름이 뭐였죠? 젊음이 간다. 젊음이 간다. 저희 코너 제목은 영국 지망생이었던 네, 지금은 이제 윤희석이라고 꽤 유명한 그렇군요. A급 정도 됐을라나 지금 A급과 B급 정도 사이에 일일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남자 주인공 윤희석 군이 저랑 같이 저는 그때 신인 개그맨이었고 그래서 배낭 메고 여행을 떠났는데 인도 도착할 때부터도 당시에 그 테레사 수녀님이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예, 97년 가을에. 네네. 근데 들리는 소문이 사우스 코리아 위험하다. 그때 차범근 감독 경질 얘기도 있었고요. 네네. 이렇게 들릴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이미 임창열 그 경제 사령탑이 대비를 했어야 되고 그 전부터라도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외환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무능했던 것이죠. 그렇군요. 예, 누가 IMF 때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죠. 그 수많은 중소기업들 무너지고 직장인들 거의 반값으로 월급 깎인 사람 부지기수였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프로그램이 인기 있어서 후속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IMF 그렇죠, 진짜로. 예, 그래서 예산이 깎이면서 해외 프로그램이 다 매국노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 없어졌죠. 전멸이 됐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안 그랬으면은 2탄으로 남미 쪽 기획이 돼 있었는데 윤희석 씨가 또 갈 수 있었는데 그때 조금 더 뜰 수 있었는데. 예, 윤희석 씨 지금 배우로서 뮤지컬 배우로서 탤런트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가 그때였어요. 그랬군요. 왜 사우스 코리아가 이렇게 외환 관리를 잘 못했고 위기에 대한 경고가 있었는데 대비를 못했었어요. 일찍이 대중경제론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됐었던 그런 나중에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결국은 DJ가 됐습니다만 DJ였다 그러면 과연 경제가 그 모양이 되도록 5년이라는 기간. 그러니까 사실 IMF도 우리가 굉장히 국제 정치나 국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조기에 잘 극복했잖아요. 물론 그 극복하는 와중에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필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다 안고 갈 수는 없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기간이 길어지거나 상황을 늦출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발등의 불은 일단 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요한 시설들을 외자로 넘기는 것도 있었고 바이코리아 한국을 사라는 CF도 있었고 현대증권 또 대한민국을 팔아먹겠다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고용 불안도 그때부터 그게 이제 신자유주의가 더 기승을 부리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는데 그건 사실 국민의 정부 5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45년 해방 이후부터 왜곡된 역사의 첫 단추. 이건 누구를 또 어떤 정부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나 각성해야 되고 자성해야 되고 결론이 이거죠. 그야말로 적폐죠. 지금도 늦었다. 근데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3대 신한국 창조를 하겠다고 YS가 부정부패 척결, 경제회복, 국가기관 확립했지만 경제회복 안 됐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소통령이라 불렸던 김현철 차남의 국정농단으로 네. 대통령 아들로서 저는 처음으로 구속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도 있었고요. 좋아요. 일단은 사건 위주로 한번 짤막짤막하게 정리를 좀 그러니까 해볼까요? 이것도 참 억울한데 네. 수십 년 동안 빨리빨리 병, 안전불감증, 네. 결과 위주, 성장 위주로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종의 집단 최면 같은 나라였잖아요. 네. 빨리빨리 병. 빨리빨리. 수출 100억 불. 네네. 급속도로 압축 성장하는 와중에 바로 뭐 복지는 차치하고 안전과 네. 어떤 이런 안전 문제가 네. 특히 건축, 토목 이쪽에 얼마나 많은 난림공사 내지 부실공사, 빨리빨리 공사가 있었던 것이 터진 게 바로 좀 미안하지만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거죠. 그렇습니다. 국제적인 뉴스가 됐죠. 그때 참. 1994년이에요. 그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은. 예. 예. 저는 성수대교 바로 옆 동네 사셨네. 말. 그냥 옆 다리를 건너서 예. 출근을 했는데 아이고, 와. 아침에. 예. 그때 문정동에 저희가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실대교를 건너서 바로 옆은 아닙니다만 옆에 좀 다리 건너서 출근했는데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리 한 토막이 떨어져가지고 아니요, 예. 그 사진이 얼마나 외신에 많이 나갔습니까? 그것도 완공된 지가 20년도 안 된. 그러게 말이에요. 예,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 툭 하면은 창문을 닫으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성수중학교라는 데를 다녔거든요. 성수중학교는 지금 옛날에 뚝성 경마장, 지금 서울숲 한쪽에 있는 그 도로 옆에 있어갖고 그 도로를 통해서 성수대교를 건너서 박정희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한다고 경호 문제가 있으니까 문을 닫으라고. 더운 여름날 창문 닫기도 하고 뭐 그랬었던. 예, 맞아요. 진짜 왕이네 왕. 예, 그러니까 저격의 위험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창문 닫으라고. 예. 그래서 뚜렷이 기억합니다. 실제 리얼이군요, 이게. 예, 성수대교가 77년인가 78년에 완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다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도 이뻤고. 근데 그것이 그렇게 그냥 떨어져 나갔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IMF가 구조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지만 감지를 했어야 되고 그렇게 붕괴되지 않게 연착륙 시켰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성수대교도 무너질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50년 지난 것도 아니고 100년 지난 것도 아닌데 네. 그랬더라면 늘 대한민국의 그 안전을 체크하는 관리 감독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랬으면 미리미리 통제를 시키고 보수공사에 들어갔어야 되고 이랬는데 그걸 이제 모르고 넘기고 하다가 그냥 급작스럽게 붕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다리 안전진단을 한 끝에 당산철교 저렇게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당산철교 보수 들어가면서 몇 년 동안은 그 당산역에서 뭡니까? 여기 어디로 가려고요? 그러니까 합정역까지 합정역까지 지하철 이용하지 못하고 당산역에서 내려서 거기 셔틀버스 타고 그게 몇 년도죠? 아 진짜. 예, 그래서 왔다 갔다 했어요. 맞아요. 예. 그게 불편한 것 같지만 그게 안전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겨우 고친 다음에 다시 합정역까지 그런 적도 있었는데 94년도입니다 이게. 예, 94년 그리고 95년도에 또 있죠. 삼풍백화점 무너져 내릴 때는 저도 또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이상한 옆 동네 쪽에 아니 이덕진 씨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 가수 양대 산맥이었던 이덕진, 이범학 양대 아니 이덕진이랑 신성우였어요. 아 신성우였군요. 이범학 씨는 그럼 그 다음 세대인가요? 그 전인데 네, 좀 밀렸군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다른 게 이범학 씨는 아이돌 스타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음악 스타일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덕진과 신성우가 테리우스와 뭐 예, 별명이 있었죠. 예, 락커 분위기였거든요. 예, 누가 진정한 테리우스냐? 이덕진과 신성우 중에 누가 높이 올라가냐? 누가 저 목소리 재즈냐? 뭐 이런 그 락커 이미지였는데 이덕진 콘서트가 무산이 되면서 우리 팀이 갑자기 공연을 했어야 됐어요. 마당 세실 극장에서 공연하는 와중에 어느 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는 거야. 공연 준비하고 있는데 여름이었습니다. 초여름이었어요. 와. 그러면서 신생 뉴스 전문 채널이었던 YTN이 역설적으로 뜨게 된 것이죠. 예.
기억나시죠? 네. 500여 명의 그 인명 사고가 있었고요. 참 그때 사실은 그 붕괴된 그 폐허 또 그 먼지 와중에 정동영 앵커가 현장에서 진행해서 상당히 각인됐던. 아, 그렇게 이게 나중에 됐었군요. 정동영 정치인이 대중적으로 클 수 있었던 한 대목. 예. 그것 때문에 됐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24시간 동안 계속 현장에 있으면서 구조 상황을 중계했었던 YTN이 네. 아, 뉴스 전문 채널이 필요한 필요하구나. 것이었구나. 또 각인했던. 예. 그러니까 자, 역시 삼풍백화점도 뭐 구청에서 할 일, 서울시청에서 할 일, 대한민국 건교부가 할 일 있지만 네. 어쨌거나 안전진단이라는 체크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뭐 참 또 세월 얘기 안 나올 수 없지만 나중에 계속 하겠지만 네. 선박 안전이라든가 이런 안전 문제는 너무 우리가 경제 성장과 속도병에만 집착한 나머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 악재들인데 YS가 꼭 잘못했다가 아니라 결국 책임은 잘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그것도 저는 받아들입니다만 그래도 그 말로 항상 지금까지 2015년까지 왔거든요. 그러게요. 지금도 재벌개혁 먼저 중요한 걸 하지 않고 노동개혁을 들고 나오는 이 2015년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7, 8, 90년대까지 인정하지만 2000년 밀레니엄이 넘어서서는 실질적 민주주의 경제민주화 그리고 양극화 해소에 여야 할 것 없이 진보좌우 할 것 없이 대한민국 전체가 가치관을 바꾸고 함께 잘 사는 공생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되는데 여전히 파일을 키워야 된다라고. 여전히 파일 키워야 된답니다. 네. 지금 2015년도에. 네. 이 얘기를 하고자 계속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는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이거 때문에 가려져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대구 지하철 공사장 아유. 가스 폭발도 이때 처음. 네? 끔찍했죠. 대구 지하철은 그 한참 후에 지하철 내부 방화 사건 때문에 또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네요. 두 번의 화마를 네. 겪었네요.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로 그때 통학 중인 학생들이 많이 희생이 됐죠. 제 과 친구 아버님도 이때 희생이 돼서 아, 저희 그렇습니까? 학과가 아주 쑥대밭이 돼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 대한민국이 1995년이었어요. 지금도 네. 산업재해 사망률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거든요. 네. 이런 불명예스러운 수치들은 자꾸 개선이 돼야 됩니다. 예. 늘 그 주류 언론이나 아니면 상당수의 국민들 중에 뭐 그 못 살던 나라가 이 정도 잘 살려면 어쩔 수 없었던 과정. 아까도 말했지만 그건 과거형으로 그쳐야지 자꾸 현재 진행형으로 끌고 가는 거는 정말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그 96년도에 OECD에 가입이 됐는데 아마 이게 참 뭐 잘못한 일은 아니지만 예. 돌이켜보면 준비도 안 되고 깜냥도 안 됐는데 너무 가입을 해가지고 OECD 나쁜 수치를 우리가 굉장히 평균을 깎아먹는 나라가 됐어요. 거의 모든 부분에서. 그 1년 뒤에 96년에 가입하고 1년 뒤에 IMF 왔고 외환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 IMF 뭐 샴페인을- 언론 자유지수나 네. 아까 말한 행복지수나 산업재해율 지수나 안전지수나 출산율이나 다 깎아먹고 있잖아요. 좀 알겠습니다. 창피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소통형 논란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이제 촉박하기 때문에 개그맨답게 네. YS의 치세 자체 이때의 상황을 YS의 그런 그 성대모사로 해서 네. 잠깐 정리한 시간 좀 가져주실래요? 이거는 대본 없이 노정열 씨만이 할 수 있는 그런 YS 확실히 이대한 문민정부 이대한 결단으로 군부를 종식시키고 이에 YS가 확실히 역사의 이대한 한 페이지를 이대하게 장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한 건 내 아들 hen철이한테 물어봐라. 걔가 소통형이랄까. 야. 자, 우리 시간이 더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 대한민국에 4대 사마가 있어요. 예. 사마, 네.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그 셀레브리티들, 네. 연예인이든 정치인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우리 서버에 해당되는 게 사마라는 사마. 거죠. 네네. 누구 아세요? 제일 유명한 배용준, 윤사마, 윤사마, 그다음에 이병헌, 비온사마, 그다음에 두 명의 사마가 더 있습니다. 또 뭡니까? 저 전원일기에 나오는 응사마, 응사마, 그다음에 영사마. 영사마. 대한민국 4대 사마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 그러면 그 YS는 자신의 치세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그리고 그 대통령 그 다음에 대통령 돼 갖고는 IMF를 극복했었던 그 DJ께서는
YS의 치세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그때 양보를 해가지고 노태우를 노가리를 당선 안 시켰어야 했는데 참으로 죄송스럽고 아무튼 YS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제가 국민의 정부 출범시키고 나서 한 3년 동안 설거지 하느라고 쇠가 빠졌어요. YS가 조금 더 연착륙 시켜버렸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아무튼 YS야 조금 더 있다가 와요 일로 만나자. 예. 한 분은 가셨고 한 분은 아직 살아계시는데. 그렇군요. 뭐 그래도 크게 편찮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노태우 대통령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글쎄요. 뭐랄까. 뭐 전통에 비하면 약골은 약골인가 봐. 예. 마음도 멘탈도 약하고 네네. 몸도 약하고. 역시 다소 좀 강철 멘탈. 물태우라는 별명으로. 좀 안 됐어요. 그런 거 보면. 아니 상대적으로 전두환에 비해서 안 됐다는 얘기지. 절대적으로 그분의 동정심이 간다는 절대적인 그런 뭡니까 절대평가로 동정심이 간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러면 JP도 영숙 씨가 먼저 가시고 아직 사랑하는 박영옥입니다. 영옥 씨 먼저 가서 기다려요. 아이고. JP가 곧 갈 텐게. 박정희가 가장 따랐던 형 박상희의 딸이었죠. 박영옥과 결혼했던 그리고 100년 했었던. 저희가 이제 한 중년이잖아요. 네. 저희가 뭐 잘 살면 한 40-50년 더 산다고 하면 건강을 잘 체크를 해서 지금 나왔던 대통령들 YS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네. 저희 동시대에 가는 걸 보겠죠. 네, 그렇겠죠. 그런 평가가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벌써 6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보낼 때 지금도 참 아쉽습니다. 지금 야권의 어떤 지도자 구심점이 없는 걸 보면.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위대한 야당 지도자들의 시대는 이미 저물었고 이제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끔은 그런 리더십은 필요하죠. 거인들이 그리워지는. 네. 노정열의 노발대발 오늘 이 시간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